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국면을 벗어났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지구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봄방학 기간에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 감염률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례 없는 절수 조치를 발표한 남가주 수도관리국은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9월부터는 야외 물주기 전면 금지 등 더 강력한 절수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치솟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많은 주민들이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카운티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멕시칸 마피아 등 31명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살인미수, 마약 유통, 무기 유통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셸 바스틸 연방하원의원이 대입 입학사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하버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1.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9만 건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 기록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 이 정책을 폐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 중단 절차를 2주간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하면서 71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현지에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미, 한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 전략에서 3국의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다음 달인 5월 21일로 확정됐습니다. 당선인 취임 11일 만에 만나는 두 정상은 북핵과 공급망, 신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추진 방침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놓고도 대립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는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즉 한국형 FBI 설립 내용이 빠졌습니다. NBA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밀워키 벅스가 각각 덴버 너기츠와 시카고 불스를 꺾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9대5로 꺾는 데 앞장섰습니다. LA 다저스는 아리조나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소식에도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2.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또 4월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게 4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4월도 다 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 봄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 총 52만 9천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가운데 1,842개가 양성 판정을 받아 0.35%의 판정률을 기록했다고 감염률을 기록했다고 보건국이 밝힌 것입니다. 그 전 2주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카운티 전역에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 BA2에 감염돼서 현재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대유행 국면을 벗어났다고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파우치 소장이 지금 미국의 상황은 틀림없이 대유행 국면을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하루에 수십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만 명의 입원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We are certainly right now in this country out of the pandemic phase. Namely, we don't have 900,000 new infections a day and tens of thousands of hospitalizations and thousands of deaths. We are at a low level right now. 실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겨울 오미크론 변이로 크게 확산했다가 수그러든 뒤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입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올라서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증가세가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5만 7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61%, 지난달 말 2만 7천여 명까지 떨어진 것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만 5천여 명, 사망자는 362명으로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던 지난해 여름 수준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지구촌 전체 상황을 보면 여전히 대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Pandemic means a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infection that spreads rapidly among people. So if you look at the global situation, there's no doubt this pandemic is still ongoing. 미국에서도 당장 박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멸까지는 수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을 매년 접종해 바이러스의 수준을 아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정부는 통제가 가능한 풍토병으로 전환해 방역 관리를 해나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애초 예정했던 5월 초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하순 해제 검토를 권고했지만 현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이후에도 확진 규모와 위중증, 사망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는 실내보다 전파 위험이 낮은 만큼 예정된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해제 근거, 의미 등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폐기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즈 판사가 어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국토안보부에 코로나 관련 국경 제한 정책 중단 절차를 2주간 멈추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다음 달 13일 재차 심리를 열어서 미국 정부가 공지한 해당 정책 중단일인 5월 23일 이후까지 이 중단 명령을 연장할지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부터 질병통제방센터 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의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42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42호 규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자 170만 명 이상은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즉시 추방됐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해당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고 이달 1일 국토안보부는 CDC의 권고에 따라서 5월 23일을 기해 이 42호 규제의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규제가 없어진다면 이민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는 지금도 매일 약 7천 명의 사람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고 있고 이 42호 규제가 종료되면 하루 18,000명이나 입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영내 인구의 최대 8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로 진단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비상 국면에서 벗어나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이동할 방침입니다. YTN입니다. 이후 27개 나라의 인구는 약 4억 4,700만 명. 공식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30%가량인 1억 3,400만 명입니다. 하지만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EU 인구의 77%인 3억 5천만 명가량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EU 당국을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60 and 80% of the EU population have now had COVID. We are entering, however, a new phase of the pandemic. EU 집행위는 감염자와 사망자 감소에 따라 이제 대규모로 진단 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비상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이동하고 팬데믹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준비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다만 EU 내 감염자가 아직 많고 새 변이도 출현할 수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백신 접종과 선별 검사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특히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린이들도 면역력을 갖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승인된 최연소 연령대인 5살에서 9살 사이 어린이들의 면역률은 15% 미만입니다. 15살에서 17살 사이 10대들의 면역률 70%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치여서 코로나19 감염의 최대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2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남가주의 출근길은 다소 흐린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맑아지겠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에 내려앉아서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보다 맑은 날씨에 낮 기온도 다시 3, 4도가량 높아져서 평년 기온에 한결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쾌청한 하늘과 함께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회복해서 맑고 포근한 캘리포니아 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1도, 해안 지역은 63도, 52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5도, 낮 최고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405 노르선상입니다. 아볼비테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에서 405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다시 405 노스선상입니다. 잉글우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역시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이번에는 710번 노스선상입니다.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91번 웨스트 선상 메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천 건이 감소했고 전문가 전망치와는 같은 결과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 기록인 22만 5천 건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컨설팅 그룹인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루빌라 파르키는 아직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실제 경기가 후퇴할 경우 노동시장의 여파가 밀려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물가 등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지에 따라서도 노동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기에 코로나 사태의 계속되는 여파 속에 미국 경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모두 3번 나눠서 발표되는 가운데 오늘 발표는 속보치로 앞으로 수정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6.9%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각각 집계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1.0%였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에 이렇게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무역 적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모기지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CNBC는 모기지은행협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전체 모기지 은행 신청 건수가 전주에 비해서 8.3%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의 절반 수준입니다. 역시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감한 것은 모기지 금리 상승 탓입니다. 20% 다운 페이먼트를 기준으로 컨포밍 론에 대한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대출 금리가 5.37%입니다. 1년 전 3.17%에 비해서 2.2%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2009년 이래 최고치 금리입니다. 이 급상승한 모기지 금리로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감하면서 주택 수요가 많은 봄 시즌에 일정 부분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CNBC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8%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가 줄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치솟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주민들이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카운티로 이주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4일 센서스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초창기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LA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주민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산후아킨 그리고 컨 카운티 내 주민 수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LA 카운티에서는 15만 9,621명의 주민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전국에서 카운티 규모로는 세 번째로 가장 많은 3만 6천 명의 카운티 주민들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이 기간 동안 주민수가 11,970명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은 치솟은 집값과 비싼 렌트비 때문입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A와 샌프란시스코의 주거 비용이 치솟으면서 젊은 한인들이 지난 팬데믹 동안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등 집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많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로 돌리면서 출퇴근 거리에 관계없이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많이 눈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어 프로퍼티의 케네스주 대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주로 인컴을 프로듀스하는 그 젊은 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LA 같은 경우는 잘 없지요. 주로 외곽 쪽으로 가고 있죠. 타 지역은 훨씬 넓고 깨끗하고 그래도 동네가 괜찮아도 한 50만 불 안팎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하죠. 팬데믹이 끝나가며 대면 근무를 해야 하지만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다시 옮기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젊은 한인들의 경우 가주에 비해 훨씬 저렴한 애리조나로 텍사스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 한인들의 경우 자녀 교육 등 거주지 환경에 민감하다 보니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로 이주하기보다는 오렌지와 어바인, 풀러튼 등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추세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니 지역 105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이 CHP 경찰 등 모두 4명이 부상당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새벽 1시 30분쯤 105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레이크우드 애비뉴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CHP 경찰들은 당시 이전에 일어난 다른 사고로 인해서 교통 정리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량이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CHP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고 한 목격자는 사고를 낸 차량이 시속 90마일 이상 빠르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은 채 그대로 CHP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CHP 경찰 3명과 시민 1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입니다. LA 시의회가 산하시설 그리고 건물 내 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LA시는 시 전역에 스티로폼 같은 플라스틱 이 폴리스테인 제품도 금지하기 위해 단계를 밟아나갈 방침입니다. 어제 통과된 안에 따라서 LA시 검찰은 도시 내 시설을 비롯해 LA시 소유 건물 내 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각 시 부서에는 9월 30일까지 제로 폐기물에 대한 방안을 개발한 것이 지시됐고 LA시 위생국에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제로 폐기물에 관한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발할 것이 지시돼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오는 6월부터 LA와 벤츄라 카운티, 샌버니나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 야외 물주기가 제한됩니다.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야외에서 물 사용 전면 금지 등 더 강력한 절수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남가주 수도 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가주가 올봄 전례 없는 가뭄을 겪으면서 정부 당국이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절수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은 27일 물 부족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야외 물주기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루 전인 26일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은 오는 6월 1일부터 LA 카운티와 벤츄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일부 지역에 야외 물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5월 달에 가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6월부터 야외 물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조처로도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은 밝혔습니다.
한편 6월부터 적용되는 절수조처는 남가주 지역 주민 60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주민들은 LA 수도 전력국과 라스버지네스 수도국, 어퍼 샌 게브리엘 밸리 수도국, 일랜드 엠파이어 유틸리티 에이전시, 칼리구아스 수도국, 스리밸리 수도국 산하 고객 중 일부로 샌 게브리엘과 샌프란도 밸리 주민, 우들랜드 힐스, 카노가팍, 칼라바사스, 웨스트 LA와 할리우드 일부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처는 가주가 올봄 들어 수십 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워러 디스트릭은 남가주 지역 모든 주민과 비즈니스 업소에 가뭄 타개를 위해 물 사용량을 30%까지 줄이도록 촉구하고 정부의 절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수도국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이 기사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샀어야 되는데. 4억 5,400만 달러 잭팟이 걸렸던 파워볼 당첨 티켓이 한 장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주에서 판매됐다 그러고라는 소식이 들려면 왠지 좀 안심되고 그러시죠. 애리조나에서 팔렸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애리조나주에서 나왔습니다. 당첨자는 29년에 걸쳐서 30차례 분할 수령 시 4억 5,500만 달러, 일시불 수령 시 2억 7,19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파워볼 1등 당첨은 30번째 추천만에 나온 것입니다. 파워볼 넘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5자리 숫자를 맞춘 티켓은 인디애나주에서도 한 장 판매됐고, 이 5자리 숫자, 파워볼을 빼놓은 5자리 숫자를 맞힌 상금은 100만 달러입니다. 파워볼은 전국 45개 주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 3회 추첨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아닌 탕감을 통해 중간 선거에서 유색 인종과 젊은 유권자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히스패닉 커커스와 만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립과 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천만 명으로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해 모기지 대출금 다음으로 규모가 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이 연체 또는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대입 입학 사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일명 하버드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27일 발의한 하버드 법안에 따르면 4년제와 2년제 대학이 입학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격적인 특성을 고려할 경우 사용 내역을 일반과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입학 지원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지원자에게 입학 결정을 내릴 때 성격적 특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리는 진술서, 성격적 특성의 사용에 대한 근거, 성격적 특성이 반영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는 조건과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하버드 대학이 부당하게 아시안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지원자는 긍정적인 성격, 호감도, 용기, 친절,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등의 특성에서 타인종 지원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비록 아시아계 지원자의 시험 점수와 학교 성적은 높았더라도 성격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전체 점수가 낮아져 입학 기회가 저해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이 같은 입시 관행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번에 하버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트리어는 모든 학생은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성공과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입시 관행에서 성격적인 특성 혹은 차별적인 인종 선호도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교육 시스템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일해왔고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원교육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스트리어는 대입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고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해 줄어들었던 LA 한인타운 지역 노숙자 관련 민원이 올 들어 다시 증가했습니다. LA시 민원 서비스 마이 LA 311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동안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주민의회 지역별로 윌셔 코리아타운 지역에 접수된 노숙자 관련 민원은 총 4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숙자 관련 민원은 악취, 쓰레기, 통행로 차단, 안전 등 다양한 이유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타운 일대는 LA 내에서도 주요 접수 지역 중 하나로 올 1분기 신고가 가장 많았던 주민의회 지역은 미드시티 웨스트로 6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타운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옥스포드 애비뉴 선상에서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햄프셔 애비뉴, 아드모어 애비뉴, 윌셔 블루버드, 맨하튼 플레이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신고 방법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셀프 서비스 그리고 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현재 LA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시정부에서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노력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점차 해제되면서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 5일 출근 체제 대신에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의 대세인 가운데 사무용 건물 상주 인구가 크게 회복되면서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상업량 부동산 시장이 부활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복귀 속도에 가속이 붙고 있고 이에 반해 중소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태입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실 복귀로 인해 자칫 직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사무실 복귀가 늘면서 사무실 근무 인원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입기 보안업체에 따르면 이번 달 LA 카운티 내 기업들의 평균 사무실 근무 비율은 41%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치인 43%는 약간 뒤지는 수치지만 2년 전 2020년 4월 중순보다 3배 가까이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인 의류업체가 최근 캘리포니아 노동청으로부터 24,000달러의 임금 지연 지급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6년 10월 에이전시를 통해서 모델을 하루에 960달러를 주기로 하고 고용해 사진 촬영을 했는데 이 비용을 그때 지급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저래 해를 넘기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델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했고 결국 임금 미지급에 따라서 최고 30일 한 달에 해당되는 일당이 추가로 벌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한인 업주는 하루짜리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960달러에 해결될 일을 2만 달러 넘는 손해를 입게 됐다라고 씁쓸했습니다. 모델들이 제기하는 노동법 위반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대기시간 벌금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 같은 경우 최대 30일에 해당하는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입니다. 에이전시 소속의 모델이라도 업무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곳이 이들을 고용한 의류업체에 있다는 게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법원의 시각입니다. 때문에 모델을 고용해서 화보나 브로셔를 촬영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LA타임즈 한 칼럼이 4.29 폭동 이후 흑인과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한인들이 인종 갈등 프레임에 의한 피해자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A타임즈의 27일자 칼럼은 당시 한인들은 주류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나 목소리가 부족했던 가운데 두순자 사건 이후 한인 상점 주인들이 폭동의 희생자이자 악당의 역할이 됐고 인종주의자의 상징이자 또 희생양이 됐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칼럼은 한인 단체들에 따르면 LA 폭동 재산 피해의 45%가 한인 소유였고 이후에도 한인 상점 주인이 살해당하거나 강도, 구타를 당하는 일이 계속 있었으며 우울증과 자살로 문제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021년 웨스트 LA 지역에서 램보르기니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이 보험회사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금 1,880만 달러입니다. 합의금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 웨스트 LA 지역 올림픽 블루버드와 오버랜드 애비뉴 부근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2021년 2월 17일입니다. 17살의 청소년 브랜든 커리가 운전했던 검은색 램보르기니 SUV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32살의 여성 모니케 무뇨즈의 회색 렉서스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과속 충돌 사고로 무뇨즈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램보르기니 운전자 17살 소년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브랜든 커리에 대한 체포와 수사, 기소 등이 늦어져서 그냥 일반 교통사고로 치부해버릴 것 같은,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컸었죠. 램보르기니 10대 램보르기니 교통사고라고 해서 LA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 청소년의 아버지가 다수의 부동산 회사를 소유한 백만장자 제임스 커리여서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17살의 과속 운전을 했던 소년 커리는 과실치사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고 미성년 캠프에서의 9개월 징역 그리고 최고 4년의 보호관찰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880만 달러의 보험회사와 사고 피해자들 간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개월째 40% 초반 박스권에 갇혀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의 과반 의석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갤럽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 1일부터 19일 조사 결과 41%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임기 2년차 1분기 평균 지지율이 41.3%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래 이 시기 현직 대통령 지지율로는 두 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취임에 따른 허니문 효과가 끝난 2년 차에는 대체율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갤럽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지율 개선으로는 안 되고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1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젊은 유권자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4박 5일간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20일에서 24일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동시 순방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요, 이번 순방은 각국 정부와 경제 그리고 국민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양자 회담을 통해서 안보 관계와 경제적 유대 증진 등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에서 22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먼저 방문하고요. 이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 머물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 달 10일임을 감안해 볼 때 지금까지 최단기인 한국의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순방 기간에 일본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경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뒤에 전례 없이 빠른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게 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공적 방한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또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동맹 발전과 대북 공조 그리고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협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와 함께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환영하며 포괄적 전략 동맹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그동안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방문을 일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처럼 우리나라를 먼저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안이 먼저 성사된 건 지난 1993년 7월에 있었던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뒤 29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두 팀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경기가 있었는데 두 팀 모두 확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밀워키 벅스가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116대 100으로 승리를 하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밀워키는 2라운드에 진출해서 이제 보스턴 셀틱스와 맞붙게 됐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밀워키는 어제 승리로 2018-19 시즌부터 4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밀워키의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3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덴버 너기츠를 102대 98로 꺾고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홈에서 열린 5차전에서 덴버 너기츠와 접전 끝에 102대 98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에이스 스테판 커리의 흔들림 없는 그리고 고비 때마다 터지는 득점으로 골든 스테이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인 야구 천재로 불리우는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공수에서 맹활약하면서 시즌 2승째를 챙겼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어제 애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5피안타 4탈삼진 2실점 호투로 팀의 9대5의 승리를 이끌고 승리 투수가 된 것입니다. 이번 타자로 출전했던 오타니 선수는 타격에서도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타니의 투타 활약에 힘입어서 클리블랜드를 9대5로 물리치고 4연승 속에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로 올라섰습니다. LA 다저스는 2연패 중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송구 실책으로 단 2안타밖에 치지 않았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게 1대3으로 패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8회 상황 잠시 들어볼까요? There's a bunt. It's a good one. It's going to advance the runner to throw to first. It's away! Diamondbacks may get a run here. Here comes Varsho around third. He's going to score. Now Condra's going to end up at third. And for the second consecutive night, the Dodgers make a huge error in the ball game. The Diamondbacks have got the lead 2-1. Ground ball. LA 다저스는 어제 이 트레이 터너의 천금 같은 좌전 적시타로 1대1 동점을 만들었지만 8회 말 이 지금 들으신 대로 맥시먼스의 어이없는 송구 실책으로 결승점을 헌납했습니다. 애리조나는 8회 말 돌턴 바쇼가 볼넷으로 출루하자 세리오 알칸타라가 3루 쪽으로 희생 번트를 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타구였는데 3루수로 출전했던 먼시의 송구가 1루수 프레디 프리먼의 키를 훌쩍 넘기면서 크게 벗어났고 이 틈에 이 바쇼가 3루를 돌아 홈까지 파고들면서 애리조나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는 리브 인터내셔널 골프 시리즈 합류가 예상되고 있는 필 미켈슨 선수가 3천만 달러의 선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8개 대회에 모두 출전하는 조건으로 이 선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리브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6월 9일부터 사흘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미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모두 8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안 갈 것 같더니 미켈슨 결국 사우디에서 돈을 받긴 받았네요. 2022년 4월 2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